자, 그러면 오늘은 맵 버튼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버튼 보시면 New Map, Quick Map, Import Map, Export Map, Player Visible, Fog of War, Vision, Edit Map, Adjust Grid, Adjust Mapboard, Rename, Copy, Delete 이렇게 있는데요. New Map은 새 맵 열기죠. 그러면 새 맵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파일명이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케이노로 해보죠. 백그라운드는 어떤 타일을 기본 타일로 쓸 것인지를 정한 겁니다. 지금 풀바 타일이 기본 타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색상표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add 리소스 기억하시죠? add 리소스로 본인이 추가하신 맵 타일을 더할 수 있어요. 저는 볼케이노로 했으니까 볼케이노답게 이걸로 해보죠. 그 다음에 distance per cell은 칸 한 칸마다 계산되는 거리를 단위를 매수로 할 것인가. 이거를 왜 설정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 칸씩 움직이면 하나 1로 계산하면 되는데 D&D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스퀘어를 5피트로 보거든요. 그럼 그때는 D&D의 기준을 쓰려면 여기다 distance per cell에다가 5를 입력해 두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픽셀 per cell은 뭐냐면 그 하나의 칸당 몇 픽셀을 쓸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맵 타일을 구하셔가지고 직접 쓰실 때 그 맵 타일의 그 맵 타일의 픽셀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픽셀 크기가 어떤 거는 50픽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0픽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항상 저렇게 픽셀 퍼 셀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나중에 지도를 그리거나 할 때 쓸 맵 타일의 픽셀 크기와 이 지도를 만들 때 지금의 지도를 만들 때 이 픽셀 크기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돌죽 이미지를 쓰거든요. 돌죽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32픽셀을 쓰기 때문에 저는 한 32픽셀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맵 타일 크기에 맞춰서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전 디스턴스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맵에서 한 캐릭터가 볼 수 있는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시야의 거리를 정하는 겁니다. 전 18칸 18로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포그는 포그도 역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잘 안 써요. 저는 그냥 포그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맵은 본인이 다른 이미지를 불러서 맵을 더할 수 있어요. 일단은 맵 타일 백그라운드를 써가지고 맵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만약에 맵을 기존의 다른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맵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맵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맵을 받아놓은 거를 역시 add 리소스로 해가지고 일단은 더해 두셨다고 치고, add 리소스는 이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맵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기존의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지금 그리드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맵은 지금 이렇게 그리드가 있어요. 물론
그리드가 완전히 줄로 그어져 있진 않지만 지금 이게 사각형 단위로 지금 단위가 끊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맵을 만들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2픽셀로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도에서의 맵 크기도 32픽셀이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전혀 우연이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전에 썼던 맵이고 제가 이 픽셀 크기를 32픽셀로 맞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 같은 데서 지도 이미지를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뉴맵 해서 이 지도를 더한다고 했을 때 픽셀 크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왜 픽셀 크기를 맞춰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죠. 아무 맵이나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아니고 아무 맵이 그리드가 있는 아무 맵이나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드가 있는 거 지금 이게 그리드가 있죠? 자, 이 보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픽셀이 있는데 픽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얘가 그리드가 있는데 제가 정한 그리드랑 다르잖아요. 이러면 맵을 쓸 수가 없죠. 물론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그리드를 무시하고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미지로 올려져 있는 맵들을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맵상 자체에서 가지는 그리드의 픽셀 크기랑 제가 맵조상에서 정하는 그리드의 픽셀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이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차후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럼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나머지 이런 맵들은 다 치우고 자, 그다음에 킹맵은 기존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타일로 바로 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맵은 제가 맵 툴로 만든 맵을 더하는 거예요. 맵 툴로 만든 맵만 열 수 있어요. 맵 툴로 만든 맵의 확장 파일명은 RP 맵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참 이렇게 열 때 웹에 포함되어 있는 안개들이 초기화됩니다.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 뭐 초기화되면 초기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맵은 제가 이렇게 맵을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새 맵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비저블은 뭐냐면 플레이어 비저블을 체크를 해두면 플레이어들이 지금 만든 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플레이어 비저블을 해제를 하시면 그 맵을 플레이어들은 볼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포그 오브 월은 그 전쟁의 안개라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시면 이렇게 안개가 쳐져 있고 이렇게 맵을 움직이면 까지잖아요. 그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전쟁의 안개 효과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이 맵은 이미 플레이어들이 전쟁의 안개를 조금 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인데, 벗긴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쇼 에즈 플레이어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되는 거죠. 얘 효과로는 이렇게만 되고, 얘 효과로는 이렇게만 되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야가 아니라 게임을 D&D 같은 경우, 물론 이건 D&D가 아니라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 밤하고 낮하고 시야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밤에는 강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횃불이라든지 랜턴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낮에는 그런 강원이 없어도 그냥 본인 시야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물론 캐릭터들 중에서는 다크비전이라고 해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은 밤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낮과 밤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저번 편에 제가 에디트에서 프로펄티에서 강원을 설정하는 걸 보여주면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그 캠페인 프로퍼티에서 제가 낮과 밤을 이용해서 강원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중언부언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에디트 맵은 지금 맵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뉴맵을 눌렀을 때랑 박스가 똑같이 뜨는데, 뉴맵은 이렇게 해서 새 맵을 만드는 거고, 에디트 맵을 누르면 지금 이 맵을 고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맵의 그리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이 맵에 이미지를 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금방 만져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리드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그리드의 중심축을 움직이거나, 그리드의 이건 이제 확대 축소고요. 그리드의 색깔을 바꾸거나.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렇게 타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기존에 있던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 쓰는 건데,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어드저스트 맵보드로 이거 누른 다음에
노는 아무것도 맞추는 어디에 걸리는 게 없이 하는 거고, 그리드는 그리드에 이렇게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타일은 타일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건 그냥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은 이 타일로 하시면 지금 이 들어간 이미지 자체를 타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드는 이렇게 그리드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노는 아무것도 안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율스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축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본인이 넣은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어드저스트 그리드는 이렇게 그리드를 움직이는 거고, 어드저스트 맵보드는 이렇게 지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피는 지금 만든 맵을 복사를 해서 저장하는 거고, 딜리트는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다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안 들렸던 부분. 기존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넣었어요. 이미지를.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설정한 그리드랑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어드저스트 보드라든지 아니면 어드저스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드 크기를. 이해 가시죠?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맵을 연 다음에 맵스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단이잖아요. 그리드 크기가. 근데 지금 제 그리드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드 크기를 조절을 해봐요. 지금 30인데 엄청 크니까 한번 대충 가늠 잡아서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00보다는 작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죠. 50으로 한번 해보죠. 얼추 50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움직여봐요. 이렇게. 50보다는 좀 크네요. 75인가?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맞춰봐요. 75보다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73? 그래서 다시 한번 73보다도 약간 작은 것 같죠? 아닌가?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약간 삐꾸가 나죠? 이렇게 딴 데 가면 73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지금 이게 지금 그리드 한 단이네요. 아이고 씨, 엄청 작네. 잠시만요. 맵이 좀 헷갈린다 이거. 봅시다. 아닙니다. 이게 일단 요걸로 중심으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다른 걸 더 해봐야겠어요. 이거는 좀 맵이 안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맞추고, 아이고 72. 자, 봅시다. 자, 맞죠? 지금 70인데 보세요. 완전 맞아요. 지금 이 4개의 사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점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걸 보시고 픽셀 크기를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 어드저스트 그리드로 가서 이 숫자를 조절하고 마우스로 이걸 그리드를 막 움직이면서 중심축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포토샵에서 비율 조절을 해서 그냥 통일된 비율로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그냥 32픽셀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맵들을 이미지를 받아서 오잖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대부분 맵들을 보면, 특히 D&D류의 맵들을 보면 그리드가 대부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맵툴상의 그리드랑 그 이미지상 그려져 있는 그리드랑 이렇게 맞추는 작업, 이렇게 어드저스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는 작업, 아니면 어드저스트 맵보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전 어드저스트 맵보드를 잘 활용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맵들은 그리드 자체가 잘못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그리드가 픽셀이 1단위로 안 끊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리드가 71.5, 73.7 이런 식으로 픽셀이 되면 안 맞아요. 어떻게 조절해도 지도가 크면 클수록 본인이 중심으로 맞춘 그 기준에서 지도 밖으로 점점 벗어날수록 그리드가 흐트러져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리드 자체가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상 언뜻 보기엔 정사각형인데 픽셀 단위로 쪼개봤을 때는 아니란 거죠. 그런 것들은 맵툴상의 그리드랑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맵툴은 픽셀을 소수점 단위로 끊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 자체에서 그리드가 약간 어긋나 있거나 하면 맵툴상에서는 그리드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그리드가 어긋나는 것을 감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을 못해요. 이건 나중에 본인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맵툴 이미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던전 이미지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할 때 체감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맵툴에서의 맵 기능 버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